강의를 들어갈게요. 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막연하시죠?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뭐 입시 전략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 이런 직업이 없었던 직업이죠, 그죠? 없었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는 그냥 뭐 저희 임두현 대표랑 저랑 이제 동갑인데 저희 대학 갈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성적 잘 받아. 네,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성적으로 딱 그냥 대학을 가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탁탁탁 무슨 과 몇 점 딱 성적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대학 가기 오히려 더 쉽지 않았나.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점점 제가 이제 사교육 쪽에 전문적으로 있게 된 게 지금 한 17, 18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정도 됐네요.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많은 제도가 변해왔습니다. 지금 변해왔고 제가 사교육 업계에 있으면서 입시 업계에 있으면서도 야 이렇게 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대학 갈 때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입시 전형을 줄이겠다 약속을 했지만 입시 전형이 지금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조합의 가지수가. 예,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명확하지 않냐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 동감하실 텐데 또 뭐 선배도 있으면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전교 한 10등이 있거든요. 서울대에 갑니다. 서울대에 가요. 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입시할 때마다 와, 저 좀 대박 났어. 쟤 진짜. 쟤 대박 났어. 와, 쟤가 어떻게 한양대에 갔지? 이런 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쟤가 어떻게 스카이를 못 갔지?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운에 맡길 거냐. 정말 운에 맡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하고 길을 찾으면 저에게 맞는 입시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요즘에 입시 있죠. 입시를 가장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내 자식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부 전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생활기록부 그걸 보고 이제 전형을 뽑는 건데요. 이 학생기록부는 뭐 자기소개서, 면접, 또 학생부, 수능 최저 등급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다 반영하는 데도 있고 일부만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부 100%, 학생부만 보는 전형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학생부를 같이 보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면접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전형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전형을 잘 준비를 하면 내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편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잘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을 해서 대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만 승부를 걸겠다. 너무 문이 좁다니까요. 그리고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부, 그럼 선생님 저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쓰기도 싫고요. 면접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수능을 못 보게 되면 수능 최저점도 안 볼 거예요. 학생부 100%만 가겠습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데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보는 전형을 좀 합치잖아요. 그러면 선택폭이 확 넓어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까 개별적인 면담하면서 수능 얼마나 나온지 물어봤죠,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왜 물어봤을까요? 네,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지. 이걸 같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엄청 넓어집니다.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맞추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등급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임두현 대표가 이제 제 20년 지기 친구인데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모아서 강의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7월 달 정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이 학생부 전형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논술이나 정시 빼고요. 논술 정시 빼고 학생부 전형으로만 서울대, 연대, 고대, 인하대, 의대, 이화여대까지 끊겠습니다. 다른 대학 빼겠습니다. 다른 대학 뺄게요. 거기까지 진학한 학생 13명이에요. 13명 65% 정도 되잖아요. 정시, 논술 이거 다 뺐어요, 여러분. 제가 자료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이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에 있어서 학생부 전형으로 다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학생들 수능 성적도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얘들이 수능 성적으로 만약에 대학을 갔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못 가요. 못 갑니다. 지금 본인이 합격한 그 대학 그 과 있잖아요. 그냥 수능 성적으로 그 과를 지원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인하대, 의대 못 가요. 대부분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하 대학을 중위권 정도? 중위권도 좋은 과는 못 갈 정도 성적이죠. 그런데 다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긴 하셨지만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근데 이제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아무리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내신 스펙이, 내신 점수나 이런 스펙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내신 스펙이 4, 5등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서울대를 가겠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신 등급이 2,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자기소개 잘 써서 내가 연대 경영학과를 들어가겠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을 절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내 등급과 내 성적으로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한 중하위권 대학을 갈 수 없지만, 갈 수 없는 성적인데 자기소개서를 쓰면 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내신 관리를.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신 게 하나 있죠.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커버가 가능한가요? 내신이.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런 임상을 많이 해보지 않은 강사들은 그런 걸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수백 명을 수년 동안 임상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올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우. 자, 한 여학생인데요. 한 여학생인데 내신이 3.5 정도. 예, 문과죠,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이 여학생이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간호학과.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뭐 요즘에 의료계통과는 다 높습니다. 뭐 간호학과 4년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안타깝게도 수능 성적은 내신보다 더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학생이 인서울 간호학과는 못 들어갔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는 들어갔어요. 네,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랑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학생, 2점대 초반 학생이 원서를 썼어요, 거기를. 네, 그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뭔가 오시는 게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하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 이 학생이 제가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강의를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만나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막 사진 찍어드린 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저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왔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왔는데, 이제, 본인이 의대를 가고 싶대요. 의대를 가고 싶대요. 의대 하면 저도 이제 상당히 긴장이 되죠. 의대가 보통 가기 쉽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의대 가고 싶니? 네. 뭐, 내신이 어떻게 되니?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제가요, 사실 성적이 좀, 의대 갈 성적은 안 돼요. 아, 그래? 내신이 얼마나 되는데? 내신이 한 1.5? 1.5 정도? 1.4, 5?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신, 의대를 지원하려면은 낮은 등급이죠. 의대를 지원하려면. 다른 데는 가능하겠지만 의대는 낮죠. 근데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 얘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뭐 수능은 뭐 비슷한 성적이니까 수능 성적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학생이 인하대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예,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잘 실천해서 됐습니다. 네, 이제 넘겨볼까요?